오늘은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경영군의 어머니인 효빈 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권력과 질투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가 담긴 이야기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서도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조선 초기 왕실에 숨겨진 이야기와 권력 다툼 그리고 한 여인의 극적인 운명이 얽혀있어 더욱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태종의 후궁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에게는 무려 18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이 7명, 수기가 1명, 궁주가 4명, 옹주가 4명, 궁인이 2명이었죠. 실제로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이 아버지도 첩이 많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대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중 빈은 가장 높은 위치의 후궁을 뜻하는데 명빈 김씨, 의빈 권씨,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한씨, 소빈 노씨, 정빈 고씨 이렇게 7명이 있었죠. 수기는 최씨 1명이 있었고 궁주로는 숙공공주 김씨, 의정공주 조씨, 해순공주 이씨, 신순공주 이씨가 있었습니다. 옹주로는 덕수공주 이씨, 해선옹주 홍씨, 순혜옹주 장씨, 서경옹주가 있었고 궁인으로는 김씨와 이씨가 있었죠. 이처럼 많은 후궁들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효빈 김씨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록에 기록된 공식 역사로 효빈 김씨는 원경왕후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신덕왕후의 여종이었다는 거죠. 신덕왕후는 태종의 계모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효빈 김씨는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덕왕후가 태조 이성계의 눈에 띄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제2차 왕자의 난 때 그녀는 이미 민씨, 즉 훗날의 원경왕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차 왕자의 난 당시 정한공 모기내가 탔던 말이 화살을 맞고 혼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민씨는 남편인 이방원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창을 들고 남편의 복수를 하러 갈 때 김씨를 포함한 5명의 시녀들이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일화를 보면 효빈 김씨는 원경왕후에게 충직한 시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1401년 그녀는 태종의 총애를 받아 효순공주가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태종이 효빈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후궁제도를 법제화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녀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402년 음력 12월 그녀가 태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때부터 원경왕후의 질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경왕후는 임신한 효순공주를 궁 밖으로 내보내 행랑방에서 지내게 했고 그곳에서 학대가 시작됐다고 하죠. 특히 출산이 임박했을 때의 일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겨울에 만삭이 된 효순공주를 원경왕후는 문 밖 다듬이돌 옆에 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얼어 죽으라는 의미였죠. 다행히 그녀의 오빠인 화상이 이를 보고 천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여종들을 시켜 침구를 빼앗고 순교리의 벌개라는 궁노의 지 밥 토담집으로 그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한상자라는 사람이 동정심의 마이를 가져다 주어 7일 동안 버틸 수 있었죠. 결국 경영군을 낳은 그녀는 교화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선시대 교화는 현재의 파주시 관할 운정신도시 교화동 일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밝혀진 것은 1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왜 태종은 13년이나 지난 일을 들춰냈을까요? 1415년은 태종이 처가인 민씨 가문을 숙청하던 시기였습니다.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경왕후의 사형제를 모두 제거하려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태종은 효순공주와 경영군을 핍박한 죄를 물어 원경왕후의 동생들인 민무일과 민무애를 추국했고 결국 자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수일 동안 조회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13년 전에 이를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시가 민무구, 민무질 사형제 등 외척 세력을 숙청하던 때였으니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태종의 입장에서는 세자를 비롯해 아들을 넷이나 낳은 원경왕후를 내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새로운 외척이 등장하면 그쪽을 또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폐비가 되면 4명의 아들들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 역사상 자녀를 출산한 왕비 중 폐비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하지만 반대로 원경왕후의 시기 질투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이 즉위 초부터 다른 여인에게 승은을 내린 것을 알고 원경왕후가 그 여인을 불러다 추궁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태종이 원경왕후의 질투심을 못 견디고 침실을 옮겼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원경왕후는 태종이 총애하는 궁녀들을 심하게 벌주고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순공주에 대한 원경왕후의 학대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효순공주가 낳은 경영군은 이후 청원 부부인 청풍 김씨와 혼인해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고양군 질, 은천군 찬, 오성군 치, 영선도 정리, 단산도 정수가 바로 그들이죠. 이후 효순공주는 1454년 단종 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그녀의 장래의 쌀과 콩, 곡식 20석, 종이 80권, 정포 20필, 관 등을 부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1872년 고종 9년에 이르러서야 정일품 효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재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기슭에 있다고 합니다. 효빈 김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과 인간의 질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후궁들의 힘겨운 현실을 대변하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태종의 사랑과 원경왕후의 핍박을 동시에 받았던 효빈 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